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백혜룡 경정의 수사가 영장 기각이라는 사법부의 벽에 막혀 멈춰섰던 그날, 정의의 배신을 이미 목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장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춰 국가의 운명을 설계하려 했던 정치 판사들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권력의 꼼수를 꿰뚫어보는 법사위원들 앞에 대한민국 사법부의 살림을 책임지겠다는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백혜룡 수사 외압에서 보았던 사법부의 그 비겁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당당함이 아니라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법 기술자의 회피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그가 왜 백혜룡 수사를 무력화한 그 사법 카르텔의 사법 쿠데타 의혹 앞에서는 이토록 작아지는 것일까요? 단순히 기록을 빨리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대선 후보를 제거하기 위해 사법부가 정권과 작당 모의를 했다는 충격적인 정황, 그리고 그 공작의 핵심으로 지목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박 처장의 당황한 표정. 이 거대한 기만극의 실체를 파헤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백혜룡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법 카르텔의 단단한 성벽을 허물어 진실을 끌어내려는 이 영상이 더 많은 국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 그럼 박영재 처장이 팩트 앞에 얼어붙은 그 살벌한 현장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박영재 대법관님 잘 오셨어요. 꼭 묻고 싶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자,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당되어서 보기 전에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전자기록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 종이기록도 대법관이 원하면 사건이 접수되는 순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러면 본인이 원해서 자기에게 배당되기 전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배당되기 전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걸 본 적 있어요? 어떤 예를?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상고 이후의 당부의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제 기록을 대법관들이 본 것으로 자기 기록이 아닌데도 보아요?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보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 같은 자, 경우는 제가 대법관에게 물어봤어요. 배당된 것도 하기 바쁜데 다른 거를 누가 먼저 사전에 보냐? 이게 기본 아니에요? 대법관 한 명에게 주어진 사건이 얼만데 뭘 사전에 봐요? 가슴에 손을 얹고 거짓말인지 아닌지 저희는 다 알아요. 왜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겠어요? 박영재 대법관을 믿었어요. 그런데 박영재 대법관이 주도해서 윤석열 편을 들고 한덕수 편을 들고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날려버릴 결심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꽁꽁 숨겨놓고 나오지 않은 거예요. 오늘 박영재 대법관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말투, 표정 모두 다 해서 사전에 읽었습니다는 거짓말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이 기록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전자기록으로 그게 왔습니까? 지금 이제 형사도 전자소송으로 이행하는 단계입니다. 그 과정 이행하는 단계이지 전자소송으로 전자기록으로 왔어요, 안 왔어요? 그땐 불법이에요? 저희는 왔어요, 안 왔어요? 전자기록으로 다 왔습니다. 전자기록으로 왔으면 그 전자기록 온 거를 어떻게 열어봤어요? 그건 열어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열어봤냐고요? 그럼 컴퓨터로도 다 열어볼 누구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요?
각자 자신의 컴퓨터로 자신의 컴퓨터로 열어볼 수가 있어요? 열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역시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우리 그 대법관이 그걸 열어봤냐고요. 네, 직접 열어봤냐고요. 저도 열어봤습니다. 열어봤어요? 그럼 그 기록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지금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기록은 다 내려갔습니다. 뭘 내려놔요? 그 기록은 다 들어있죠. 제가 그러면 그 기록을 열어볼 때 본인 컴퓨터로 들어와요, 그게?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어봤어요? 저는 위증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예, 열어봤습니다. 열어봤어요. 그러면 그거를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제가 그 과정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왜냐면 내가 확인을 했거든. 확인을 했는데 비서실에서 그걸 열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들어오지 않고 그럼 그건 어떻게 들어오냐 다른 방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민사 전자소송 보는 거하고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방에 민사 연구관이 있죠. 그렇지만 형사 연구관이 있어요, 없어요? 대법관으로 계실 때 그 방에 형사 연구관이 있어요, 없어요? 대법관실마다 전속 연구관이 2사람씩 있습니다. 전사 연구관이 2사람 있는데 형사예요, 민사예요? 민사, 형사, 행정 다 담당을 합니다. 형사는 어디에 있어요? 그 대법관실에 같이 있어요? 아니죠? 대법관실 같은 방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가서 누가 이 자료를 줬느냐라고 물었더니 의원님 전 민사라서 모릅니다. 민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형사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대법관실에 가서 다 물어봤는데 왜 거짓말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연구관이 아니라 주무관의 경우에는 연구관을 만났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연구관은 민사, 형사, 전속 연구관은 민사, 형사, 행정. 자, 종이 기록으로만 보게 되어 있는데 종이 기록으로 봤어요? 전자수송 기록으로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그 내용을 7만 페이지 봤어요? 안 봤어요? 자, 위증인지 아닌지 다시 묻습니다. 7만 페이지 봤어요? 안 봤어요? 예, 의원님, 제가 사실은 아까 그 비슷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상고 이후에 당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록을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예요. 그렇죠? 그리고 2심에서 요목조목 다 무죄 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내용이 유죄로 파기환송될 내용이에요? 박영재 대법관 그 내용이 유죄로 판결될 내용이에요? 저희가 수도 없이 거쳐봤지만 박영재 대법관은 역사에 오류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를 소송 기록을 누가 읽으라고 했어요? 읽으라고 명이 떨어지기 전에 못 읽잖아요. 제가 다른 대법관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읽으라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은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허락을 해줘야 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의 기록 다 볼 수 있어요? 예, 대법관은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할 수 있는데 열람을 스스로 가서 눌러서 열었어요? 박영재 대법관이 그걸 스스로 열람해서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면 비서실이 해줘요? 물론 제가 직접 전자기록은 직접 눌러서 열어서 볼 수 있고요. 기록은 제가 가져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기록을 직접 눌러서 열어서 봤다 이거예요? 열어서 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열어서 봤다 이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더 말씀드리는 건 구체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해야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끝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판할 때 구체적인 내용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좀 재판할 때 적당히 듣고 끝냅니까? 지금 법률에 의하면 합의의 과정과 절차 내용은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합의를 이틀 만에 했다는 걸 다 봤는데 이틀 만에 찬반 투표를 했다는 걸 다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공개를 안 해요? 대한민국 사람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전압 심리기일이 정해지기 전에 사건 접수와 동시에 판결에도 나와 있습니다. 접수와 동시에 빠른 시간 내에 대법관들이 1심, 2심 판결문과 상고이유서 접수되자마자 상고이유서 다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버한 거죠. 여러분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다른 때도 그렇게 해요? 실제로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이제 원세훈 사건의 경우에는 접수하자마자
전 대법관이 전원합의 심리를 전제로 기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이건 대선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대선을 앞두고 있는 거고 이 실수가 무죄 나온 거 아니에요? 사건 다 주심 재판부가 소부에서 논의했잖아요. 하다가 전원합의체 심리 해부했잖아요. 왜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의심합니까? 저희가 했어요, 작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기초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심리된 것이 그러한 사건들이 있다고 알고 그 있습니다.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왜 자꾸 거짓말 마세요. 대법관을 믿고 따르려면 국민의 생명을 맡기는 건데 당신들은 그렇게 거짓말하시고 그렇게 남의 목숨을 그렇게 함부로 날리시고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날릴 작정을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작당을 하고 모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법원행정처장으로 다시 와서 이렇게 하시면 반성하고 그리고 온 세상에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무리 돌아봐도 맞는 일입니까?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셔야 정의로운 거 아닙니까? 실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인사가 발표나고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국민들과 함께 선전포고를 하고 싶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혹은 이 파기환송심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더 불러일으켜서 사법개혁에 대한 동력을 만들고 싶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이 재판의 주심이었던 대법관께서 처장이 되셔서 아마 이 부분은 본인이 관여했으면 관여했다고 답변을 못하시고 관여하지 않으면 관여 안 해서 답변을 못하시고 아니 인혁당 사건마저도 그 대법원에서 이미 사법부에서 확정된 판결 아닙니까? 이 재심을 통해서 근데 그 답변을 관여하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하시면은 사법부에서 입장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럼 공식적인 사법부 입장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까? 잘못 답변하신 거죠? 예. 인혁당 사건은 지금 재심에 의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혁당 사건이?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방금 관여하지 않아서 답변할 수 없다고 하신 거는 부적절한 답변이시죠. 지금 사법부를 대표해서 국민들 앞에 나오신 대법관이자 법원행정처장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천대엽처장에게도 일반적인 재판 상고 절차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보통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고 나면 사건과의 이 사건 기록들이 있습니다. 수사 기록과 이 여러 가지 관련된 증거 기록들이 있다가 이제 이 상고유서 답변까지 변호인 측으로부터 제출을 받고 나면 이 관리재판부가 가지고 있던 사건 기록을 주심재판부가 그러니까 배당 재판부가 주심이 지정되고 사건 검토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작년 내내 국정감사 내내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은 워낙 국민적 이슈가 됐었으니까요. 그러면 이 소위 배당 재판부, 그러니까 재판부에 주심이 배당되고 나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천대엽 처장은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법원행정처가 이 법원의 재판 절차가 바뀌었다고 얘기하시지는 않겠죠? 박영재 처장님 말씀하십시오. 본인이 주심이었으니까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무도 작년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답변을 하지 못했고요. 오늘 답변 태도를 보고 저는 법원행정처에 대해서 입법부가 인사청문회 권한은 없지만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청문회를 법원행정처장이 저 발언 때 앞에 증인 선서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배당 재판부가 주심을 배당받고 나서 하는 건 맞죠? 사건 기록 검토하는 건. 그 전에 볼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배당 재판부가 없는데, 배당받지도 않았는데? 일단 접수가 되면 대법관들이 사건은 다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사 상고유서가 제출이 안 됐는데도 그냥 예, 사건 기록 다 일단은 봅니까? 다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피고 측의 상고유서 답변서도 다 볼 수 있고요. 그러면 3월 28일에 사건 접수되고 나서 사건과에서 이 대법관과 연구관들이 보신 건 언제입니까? 바로 그냥 그 다음날 그날 금요일날 28일날 가서 사건 접수되자마자 바로 가져가셨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런 내용은 그런 내용 없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합의 생각- 과정에 이르는 아니요. 내용이라서 저희가 저는 답변하기 재판 내용 관심 없고 물어볼 생각도 없습니다. 언제 가서 가져갔냐고요. 그 물건이 언제 가져갔는지를 물어보는데 그게 재판 내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선물 세트가 있는데 그 선물이 언제 위치를 변경했냐고 물어보는데 그 안에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한 시간이요. 답변 못 하시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권영준 대법관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간 해외 출장 가셨어요. 신숙기 대법관 4월 7일부터 4월 29일까지 13일간 해외 출장 가셨어요. 박영재 대법관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1박 2일 출장도 가셨고 엄상필 대법관도 다 가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사건 기록 검토를 안 하시고 해외 출장 가시고 다 지역 출장 가시고 다 하셨다는 얘기네요. 할만정의 사건 기록을 전자 기록인지 서면 기록인지 모르겠지만 복사한 내역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전자 기록 보셨다고 하시겠죠? 전자 기록으로 보셨어요? 서면 기록으로 보셨어요? 그까지도 사실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혀 합의하고 아무 상관 없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는 종이로 된 거냐 화면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으로 본 거냐 딱 이거 차인데 이게 하나 더 수사가 있습니까? 아무나 관련이 없죠. 그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다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는 봤는지는 그건 합의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주시면 어떻게 보셨어요? 다른 분들 얘기는 몰라도 본인 얘기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 얘기도 역시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그 내용을 밝히는 게 1년 내내 하셔야 될 겁니다. 국정감사 때도. 그리고 저는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는 제안 드리고 싶은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청문회 개최해 주십시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네. 아까 판결을 승복해야 된다라고 하셨죠? 네, 판결 이 승복합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 네, 확정된 판결 승복합니다. 그러면 재심 제도는 왜 있습니까? 법률을 고쳐서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의 재심 재판 없애버릴까요? 입법 발의해서 행정처장님의 말이 진리이시면 없애버릴까요? 해제해야 될까요? 그 재심 제도를. 재심은 그럼 왜 있습니까? 수사 날조, 증거 조작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허다히 있는 거죠. (2005년) 법원이 특히 공안 사건, 국정원, 과거 안기부 또는 경찰이 또는 검찰이 강압수사, 증거조작, 날조수사를 해서 인권 침해를 하고 판결이 논리 모순으로 가득 찼을 때 그런 암울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 네. 그런 과거사를 재조명해보자 해서 200건 이상이 이건 판결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고 본 적이 있죠. 그때가 대법원장이 성함이 누구십니까? 이용훈 대법원장님이십니다. 네. 기억하시죠? 그건 바로 법원 스스로가 승복할 판결이 아니다. 다시 들여다보자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1호 사건이 제일동포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이었어요. 서아무개신데 안타깝게도 너무 억울해서 2021년까지 병마를 짊어진 채로 일본까지 가서 겨우겨우 증거를 찾아내고 재심 신청 자료를 제출했지만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기각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주 4.3 사건 1948년에서 54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직권재심을 명했습니다. 직권으로라도 살펴되는 거 아닙니까? 고인이 됐더라도. 하늘에서도 영혼마저 억울하다면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게 사법부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병마와 싸워가면서 겨우겨우 간신히 사라지고 흩어진 증거들을 모아서 재심 신청을 했더니 기록만 보고 기각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이용훈 대법관 시절에, 대법원장 시절에 240건 이상 부끄러운 사법 역사를 청산하자. 이거는 우리가 자체로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그 1호 사건 기각한
판사가 누구겠습니까? 보니까 우리 행정처장님하고도 같이 근무연이 있네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요. 중앙지법에서 같이 근무했네요.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데리고 있었네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포괄 일제를 마음대로 수개의 죄다라고 공소시효 다 지났다고 우기고 통정매매라고 공무원들을 재판에서 인정했던 사실관계마저 부정하고 어거지 판결한 우인성 판사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인성 판사가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하고 같은 계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우인성 판사님하고는 면식이 없습니다. 면식이 없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아까 인혁당 판결에 대해서 그런 이상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법원 자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자 한 과거사 판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처장님 정도 그 자리에 중책을 맡으시려면 이런 것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못한 데 대한 대책을 갖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 저도 이제 아까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내서 아니 찾아줬어요. 예, 그런데 매장한 겁니다. 그걸 개선 매장한 지 20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억울하게. 이런 소리마저 지금 윤석열 정권이 내란을 저질러서 성공하고 사법부가 엄호하고 그랬다면 이런 소리 나왔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겠습니까? 여인형 리스트에 다 들어가서 지금쯤은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겠죠? 희대의 부조리라는 그런 말씀 듣고 아무 감정이 안 드십니까? 전혀 공감이 안 생기십니까?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무참하지 않으십니까? 말하는 저희들로서는 그런 말 하면서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고친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보건행정처는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끼리끼리 사법시험 우수한 성적으로 붙고 편한 근무처 발령받고 판례 연구 모임 하면서 지식 자랑하시고 좋은 보직 받으시고 출세하고 대법관 되고 서로 선후배 돼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좋은 로펌 가고 그렇게 하는 산실로서의 법원 행정처입니까? 국민에 대한 책무는 전혀 없습니까? 법원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책은 없는 겁니까? 사법개혁을 촉구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아우성만 치면 되는 겁니까? 행정처장님이 자발적으로 물러나지 않으시면 우리는 청문회를 해보겠습니다. 적격인지 아닌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처장님, 네.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할 때
8만 페이지 기록을 다 보았느냐라고 전현희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건 기록들 복사해서 돌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심 대법관이었던 분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봤다라고 얘기할 때 다른 대법관들은 거의 보지 않고 재판을 했다는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보셨습니까? 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모든 대법관들이 다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의 대선 후보의 출전 자격을 박탈하는 재판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특히 이틀 만에 결정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은 아마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국민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 반대편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는 국회의원들은 법안 통과시킬 때 다 읽고서 하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마는 자기가 대표로서 발의하는 법안은 당연히 읽고 관련된 자료들, 논문들, 현상들 다 연구가 해가면서 하지 법안을 안 읽고 통과시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심 대법관이었던 분 입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봤다라고 답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참 놀라운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처장으로 임명되실 때 이 문제가 제기될 거라는 것 생각을 못 해보셨습니까? 생각을 전혀 못한 건 아니지만 이게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 사건에서, 이번 사안에서 우리 처장님의 자격 문제보다도 더 걱정스러운 것은 왜 대법원은 국민의 눈치를 볼 생각이 없는 걸까라는 점입니다.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재판은 또 독립이라고 할지라도 행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내란 사건에 대한 영장전담 판사들 2명 임명하는 거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왜 거기에 문제의 원인이 됐던 그 4명 중에 2명을 거기에 앉힐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4명의 판사들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 영장 전담 판사 제도가 도입이 된 건데 그 자리에 그 문제의 원인이 된 판사들 2명을 앉혔다라는 것. 이것은 결국은 법원이 특히 대법원이 국민하고 기싸움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정확한 경위를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2월 23일에 법관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임시적으로 담당할 이제 영장 전담 판사를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존에 그렇더라도 담당하던 4분 이게 중에 아마 이렇게 그래도 이게 결정했. 국민적으로 네. 그래도 이게 국민적인 분위기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미리 그 법원에 유임돼 있을 법관들 중에서 적절한 인물들을 골랐던 것도 저는 방법이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법원은 국민의 어떤 시선보다는 내 편이 우리의 시각대로 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처장님의 임명 문제나 영장전담판사의 임명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떤 사법개혁 논의를 더 촉발하는 문제가 될 거라는 점 여기에 대해서는 각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월 23일 이후에 어떤 인사 이동이 있고 나면 영장전담재판부가 새로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정말 수원 브라더스 법관 같은 사람들이 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나 내란 사건 영장전담 법관으로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각별히 유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에 법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아마 결정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절차에 그러니까 좀 진행됐기 제발 예. 좀 정상적인 결정을 하도록 좀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구속영장 심사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영장에 대한 배심제도, 참심제도이겠죠. 이게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정상적인 영장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김기표 의원께서
기대의 부조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도저히 행정처장님과 함께 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그 순간에 들었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으신 것 같네요. 그 정회의 시간 동안. 적어도 다시 그 자리에 앉으시려면 왜 그러한지, 왜 그런 발언을 들었어야 했는지 반성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지금 물려받으신 거예요. 누구 대신 물려받으셨습니까? 그 전임자가 누구십니까? 예, 전임자는 천대엽 전임 행정처장입니다. 천대엽 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답변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정하시겠네요? 국회에 출석해서 사건 기록을 다 살펴봤다라고 진술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것을 다 지켜보셨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데 지금 주심이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봤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기준으로 누가 그 유무죄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건을 번개같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의적으로 보는 권한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사법부 독립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모순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모순을 자인하시는 겁니다. 주심이 나오셔가지고 전임자가 사건 기록 다 봤다라고 강조하고 누누이 위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심이 나와서 나는 당당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랐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봤다. 그래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판결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아니라는 인식, 모른다는 인식을 믿어주지 않기 위해서 당신 정도면 공인이고 국민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인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민 눈높이가 판결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대법원 판결문에는 국민 눈높이에 당신은 유죄야 그렇게 파기환송을 하시고 이제 와서 국민 눈높이는 판결의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거짓말 하시는 거잖아요. 왜 계속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우려와 걱정을 저도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판결의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고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 적법한 절차에서 판결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국민 인식을 판결에 인용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국민 인식이라는 게 국민 눈높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록을 제대로 안 봤다 이 말씀이에요. 상고 이유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봤습니다. 상고 이유는 검찰 아닙니까? 상고 이유서를 낸 쪽은. 당연히 이제 답변서에 필요한 범위 내에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답변서 내자마자 그 이튿날 전원 합의체 회부를 하시고 평결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록을 실제 그 순간에 어떻게 다 봤느냐를 누누이 국민의 상식으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질문이 궤변입니까? 질문도 상식적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에 명쾌한 답변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심이 나오신 겁니다. 보무도 당당히. 그러니까 국민과 맞짱을 뜨자는 거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어긋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재판을 함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같은 것들도 다
모든 것은 아니지만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윤 의원님. 법원 행정처장님, 네. 정말 실망입니다. 저는 처장님이 처음 나와가지고 제가 5월 1일 조의대 박연석 판결의 주심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말 끝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했다. 그래서 꺼리낌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처장님, 헌법 103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헌법 규정을 외우고 있지는 못해 찾아보겠습니다. 뭘 찾습니까?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판한다. 중요한 것은 그 양심입니다. 양심. 예? 법관들이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꼽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혁당 사건입니다. 인혁당 사건. 1975년 4월 8일 날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을 대법원에서 한 하루 만에 선고를 하고 그 다음날 8명을 사형집행을 해요. 아십니까? 이 사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판결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담당했던 사건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도 답변을 못해요? 1975년 4월 8일 인혁당 사건 판결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입니까? 아닙니까? 담당한 사건이 아니라 모른다고요? 그런 태도가 문제입니다. 처장님께서 취임식에 말하겠습니까? 사법불신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반성해야 된다 했죠? 사법불신의 원인이 뭡니까? 아직도 못 찾았어요? 사법불신의 원인은 바로 조의대 대법원장입니다. 오늘 보니까 처장님을 임명한 이유가 설명이 돼요. 조의대는 5월 1일에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사법 쿠데타를 국민들이 내란을 일으키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처장님을 사법 쿠데타 주심으로 임명했고 그 주심을 다시 법원 행정처 보내서 내란 주요 인물 종사자로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못 들은 것이에요. 양심에 따라 했다고. 부끄러운지 아십시오. 왜냐하면요. 판결이라는 게 국민들 눈높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양심에 따라 해야 됩니다. 예? 정말 양심에 따라 판결했습니까? 그리고요. 재판 기록 반내 안 맞네 말씀하시는데 정말 거기서 대답하면 안 돼요. 국민들은 1년에 대법원에서 4만 건 하죠. 1인당 3,000건, 3,400건 재판하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은 법원에서 내가 낸 기록 다 읽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들이 뭔데? 편의적으로 사건 일부만, 기록 일부만 뽑아서 봅니까? 그러니까 불신 받는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기록을 다 본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다 봐야 맞고. 국민들은 뭡니까? 대법원은 적어도, 대법원에서는 내 기록을 다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조의대도 법원에, 국민에게 도전했고, 법원 행정처장으로 바로 주심을 임명해가지고 법원에, 국민께 도전했고, 또, 우리 박지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판사 2명을, 그 기각을 만연 영장판사 2명을 또 내란 전단재판부 영장판사로 임명해서 국민께 도전했어요. 도대체 조의대 대법원은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고 안쪽에 넣었습니까? 지금 처장님도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러면 법사위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1년 내내 그럴 거예요. 이제 보세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국민들께 반성해야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더 다른 답변 드릴 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물어볼 거예요. 보세요. 국민들이 오늘 처장이 나온다니까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국민들은 조의대 내란 사법 쿠데타를 보고 있고 처장님은 내란 주변의 종사자예요. 적어도 반성 되실까요? 반성을 조금이라도. 이상입니다. 답변을 좀 성실하게 진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발언권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기록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온 국민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냥 의원들의 반복된 질문이 아니에요. 의원들은 국회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경고할 수 있습니다. 발언권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의 진행에 방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대법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첫 번째는 기록을 다 안 봤다는 것. 두 번째는 후에 심리가 생략됐거나 전원합의체 회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회부권의 남용이 지적됐습니다. 두 번째는 전원합의 기일이 10일 전 지정하도록 돼 있는 내부 규정도 어겼습니다. 기일 지정 운영 원칙 및 관행을 다 파괴했습니다. 재판연구관 보고 생략 의혹도 제기됐었습니다. 사건을 접수해서 이 해당된 데 올리면 그것을 공문으로 기록이 어디 있는지 기록의 소재를 명확하게 관리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사건 기록 관련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국정감사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그 누구로부터도 듣지를 못한 채 다시 주인공이 등장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질문할 때마다 그러면 종전과 같으니까 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가 답변이 말이 되는 겁니까? 지난번 법원 행정처장은 본인 일이 아닌 거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론을 얘기하셨어요. 그게 깨진 겁니다. 왜? 본인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론이 이제 일반론으로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국민의 궁금증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사법부가 파탄나는 겁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신뢰 위에 사법부가 있는 것이지 신뢰를 스스로 허물어버리고 무슨 사법 독립이 있는 것입니까? 본인한테야 넉넉한 판결 후하게 해주니까 좋으시겠지. 사법부 파탄 안 났겠죠. 조작 기소와 한편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실. 사법부는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를 필요한 범위를 누가 어떻게 정했는지, 결과를 조작하려고 했는지. 오늘 이렇게 법사위회를 쭉 보신 국민들께서는 이미 판단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리고 답변 태도나 이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는 그 인식 수준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저희는 이 법사위는 적어도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볼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하게 인사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국회와 뭐 싸우자고 하는 겁니까? 법사위와 싸우자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하고 한마디 사과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린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질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원 하루 종일 법원 방탄하고 이제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이분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법원을 계속 옹호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 주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그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라는 형식적인 논리, 해괴망측한 논리로 계속 퉁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끌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그 저희가 무엇인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국민의힘 이쪽에서 배출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그리고 이쪽에서 배출한 국회의원들 싹 다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이 인정되고 내란이 확정되면 내란 정당 해산될 테니까 지금 겁먹어서 법원 앞에 바짝 엎드린 거 아닙니까? 법원 행정처장 우리 잘 봐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사위가 지금 그런 장이 돼버렸습니다. 국민들께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통령 바꿔치기 시도입니다. 조이대에 의한 국민주권 침해라고 우리가 계속 주장했지만 실제 그 작전에 국민의힘이 조응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 후보 김문수를 갑자기 한덕수로 교체하겠답니다. 느닷없이. 그것이 바로 대통령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그 작전 같이 모의하고 실행했던 거 아닌가요? 국민들은 그걸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의심했던 그 상황에 지금 핵심 주범이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왔으면 적어도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죠. 해명 안 할 거면 왜 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법원 행정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